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산청군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청읍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복구 지원을 총괄하면서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명피해를 부른 산사태가 산지 전용 등 토지 개발과 관련이 있는지, 불법 개발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재산 피해 490여 건이 발생했고 7,500여 명이 대피했다가 92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3,200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합천군이 965헥타르로 가장 컸고 의령과 산청, 밀양, 진주 순입니다. 또 닭과 오리 등 가축 8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경남에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경남도민 322만여 명이 쿠폰을 받게 되는데요. 18개 시군별로 지급 금액과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의령군 공무원들이 은행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아갑니다. 의령군 읍면동 13곳에 배부되는 종이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14억 3천만 원어치. 내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급됩니다. 군 단위에서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 발행 금액의 30%를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경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322만여 명. 1인당 지급금은 사는 곳과 소득에 따라 최저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입니다. 창원과 진주, 김해 등 7개 시지역은 18만 원에서 43만 원, 밀양과 의령, 함안, 창녕 등 11개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에서 45만 원입니다. 지급 수단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는 18개 모든 시군에서 제공하고 선불카드는 밀양과 양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형은 통영과 함안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종이형은 의령과 창녕, 고성, 남해, 하동, 함양 등 6개 군에서만 제공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학원 등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가슴뼈가 골절되도록 선수를 폭행한 감독이 경상남도 체육회와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분명한 계약 해지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KBS의 지적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김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한 20대 선수. 가슴뼈가 골절됐고 정신적 후유증으로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경남도 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감독과 계약을 유지했고 5달 뒤에는 재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계약서 해지 사유에 성희롱과 성폭력은 있지만 폭력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불분명한 계약 해지 조항이 재계약의 빌미가 됐다는 KBS 지적을 토대로 국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표준 계약서상 체육계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제19 감싸기 관행을 근절토록 했습니다.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까지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경남도 체육회가 경남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한 해 약 200여억 원. 그런데도 지난 2012년 이후 10년 동안
경남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의 그쪽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좀 정기화시켜서 이런 일이 이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또 차원에서 관리 감독. 이번 폭행 사건을 계기로 경남도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전국 첫 드론 방범 순찰대도 출범했는데요. 재난 상황은 물론 마을 치안 활동에도 투입됩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호숫가에서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는 수색 시연 현장입니다. 충주시 자율방범대 대원이 열화상 화면을 보면서 능숙하게 드론을 다룹니다. 전국에서 처음 창설된 드론 방범 순찰대입니다. 눈으로 식별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색 현장에 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드론이라는 게 보니까 1인 한 100명 이상의 아주 몫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을 받아가면서 전문 지식을 높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투입될 드론 5대는 대원들이 사비로 구매했습니다. 대원 19명 모두 조종 훈련으로 드론 운용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시민들이 역량이 이미 이렇게 축적이 됐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방범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드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또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순찰대는 경찰, 군, 소방 등과 사고 현장, 재난 상황 등에서 협업하고 범죄 예방 활동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공동체 치안의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등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드론 순찰대를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해 성과를 분석한 뒤 정식으로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더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김해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창원과 김해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창녕이 35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경남 곳곳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겠는데요. 오후까지 경남에 5에서 60mm, 서부 내륙엔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의 하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함안이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2도, 밀양이 3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2도, 산청이 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사천이 33도, 합천이 3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26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산청에서는 산사태와 단전, 단수로 사립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120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합천에선 체육관과 창고, 급식소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응급시설 복구에 나서는 한편 해당 학교의 시설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보물로 지정된 산청 율곡사 대웅전 등이 일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산청 율곡사는 대웅전 벽체 일부와 주변 건물 한 동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고 사찰 관계자들은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신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 작업 중이던 다이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전 이들 3명은 물에 들어가 5만 톤급 컨테이너선 하부 청소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은 공기 연결관 꼬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시내버스 운영 횟수를 줄입니다. 이번 감차 운행은 전체 146개 노선 771대의 시내 마을버스 가운데 40개 노선 68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은 기존보다 평균 10분에서 최대 15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경상남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최근 2달여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 1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7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의 누적 세금 체납액은 2,424억 원으로 지난 5월 말 521억 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의 59%를 달성했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